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열어드림의 슌코치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 바로잡기 6번째 시간입니다. 육아와 훈육을 얘기할 때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라.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담 기술 중에 하나인 재진술을 사용해서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생각을 읽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읽어준다, 감정을 읽어준다, 이 읽어준다는 표현을 하기 이전에 감정 수용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네, 감정 수용이라는 건 수용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특정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그 아이의 감정을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또는 이거는 옳은 감정이다, 이거는 뭐 그릇된 감정이다,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네, 어떠한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감정을 받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려고 하죠. 아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생각의 소통이 원활해야 이제 앞으로 아이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매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감정을 수용해주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의 문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숙제를 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책상 앞에 앉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의 감정을 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막 표출될 때 그걸 정확하게 명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의 감정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하자, 이제 책상 앞에 앉아라 라고 얘기하면 책을 확 집어던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아이는 그 숙제 때문에 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올라오거나.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숙제를 할 때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한다든지, 또 뭐 한다면 숙제하는 게 좀 짜증이 난다든지. 네, 그런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숙제를 할 때는 어떤 뭐 화가 느껴지나 봐, 분노감이 느껴지나 보다, 아니면 얘는 이걸 좀 많이 힘들어하네, 아니면은 뭐 얘는 숙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앞으로 숙제에 대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줘서 앞으로 이제 해결에 좀 더 접근을 해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의 감정을 잘 관찰해 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읽어줘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와 아이 모두의 정서 관리, 정서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막 화가 막 치밀면 어떤 정상적인 사고라든지 뭐 정상적인 지금 상황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일단은 우리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자세만으로도 부모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네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감정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마음 역시 금방 진정이 되고, 또 아이와 부모 모두의 이런 심리적 에너지 그리고 안정감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제 감정을 잘 수용했으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죠. 그런 것들도 이 재진술과 마찬가지로 상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상담 기술은 바로 반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이란 상대방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발생한 그런 감정을 나의 말로 상대방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게 반영이에요. 지난 시간에 재진술은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였죠. 아빠, 나 저 장난감 사줘. 그러면 우리 개똥이가 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재진술이었어요. 근데 안 사주죠. 사줄 수가 없어요. 이 로봇 4개 합체해가지고 12만 7천 원짜리 장난감은 뭐 도저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는 바로 이제 드러눕고 울고 뭐 소리치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네, 이런 상황에서의 반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똥이가 장난감을 가질 수 없어서 속상하구나. 네, 그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아이의 감정과 관련된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아이의 감정이 무엇일지 잠시 헤아려 보는 겁니다. 네, 아이의 말과 행동을 잘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헤아려 보는 거죠. 장난감을 안 사준다. 그럼 뭐 울고 뭐 때를 쓴다. 울고 때를 쓰면 속상한가 보다. 그리고 막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 소리를 지르고 뭐 집어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화겠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감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개똥이가 마트까지 따라왔는데 저 장난감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좌절감과 허망함을 느끼는구나. 뭔 소리야, 씨. 네, 네 번째입니다. 감정의 원인을 포함한 문장을 만들어서 나의 말로 아이에게 전달한다. 네, 문장의 구조는 이거예요. 누구누구가, 개똥이가 이러이러해서, 아서, 어서 또는 뭐뭐니까 그리고 감정 표현 구나 또는 감정 표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좀 주의할 점은 이 아이가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이 부모에게 있다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빠가 장난감을 안 사주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살 수 없게 돼서 또는 장난감을 살 수 없어서 속상하다 이거예요.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 후에는 아이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 그 반응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온건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말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어주면 이제 아이는 좀 누그러들겠죠. 예, 울음이 조금 멈춘다든지 아빠를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들면 그 반응을 잘 캐치해서 그래 뭐 금방 씩씩해졌네 우리 개똥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근데 심코치 이거 아이를 어떻게 마음을 잘 읽어줘가지고 아이가 좀 누그러들기는 했는데 이 장난감 앞에서 아이를 이렇게 딱 돌려 세우는 거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방법은 제가 이 채널 만들고 처음 올린 영상 떼쓰는 아이 어떻게 달래나 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이유는 우선 이해받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고 또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맞닥뜨린 부모와 아이 모두의 정서 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로 아이의 감정과 관련된 행동 그리고 말을 경청한다. 그 다음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잠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세 번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감정을 읽어준다. 네 번째, 감정의 원인을 포함한 문장을 말로 전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의 반응을 잘 관찰하고 그 반응에 맞게 대처한다. 네, 오늘은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깊이 이해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동시에 또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에 주목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엄마 아빠의 그리고 아이의 정서 조절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반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생활화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